자, 마이크 하나는 이쪽에 두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마이크 빠뜨리면 다시 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보니까 제가 이 가운데 앉아야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 앉았습니다. 딱 하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0분? 네, 그럽시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좀 합시다. 그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수확을 추석 전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지에는 없어요. 단지는 없잖아요. 서울 단지에는 없어요. 예, 단지만 말씀하신 건데 단지 아닌 거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다 추석 이후에 하신다 그지? 예. 10월 한 10일 돼. 10월 10일. 예. 그러면 여기가 배수되는 걸 봐서는 9월 말까지는 거의 9월 20, 한 5일, 6일까지는 물을 떼셔야 되는데 한 15일, 2주 전까지는 예? 그때 진흙 땅이라. 오늘 진흙 땅이라 배수가 타잖아. 전혀 안 돼요. 예. 오늘 물 막았습니다. 진흙 땅이라서. 오늘 막아버렸어요. 작년에도 오늘 14일인데 9월 15일날 물 뺐거든요. 그래서 또 비가 오잖아요. 모레까지 비가 오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탄소 농법을 완벽히 실천하시는 데인데 세계 너무 말을 잘 듣나 봐요. 세계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1등이죠. 전국에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물을 뺐는데도 물이 계속 있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진 근데 않아요. 이제 타자가 때 되면은 완전히 그 땀은 제가 중간에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고 배수가 많이 불량한데 이런 데는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드론 가지고 저번 다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는 미미한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다른 데 하는 데하고 비교해 보면은 배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예. 저 물을 떼도 중간중간 비가 또 오니까 아, 그걸 감안해서 하셨다. 예. 예. 그럼 오늘 완전히 이제 잠그시고 일단 다음에 이급하면 한번 떼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야, 물감독님 타오가 이만큼 재밌다.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들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주환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분석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이제 관행농법에 비하면 뭐 상당히 수량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 예. 그 몇 군데가 잡초 제거가 안 된 데가 보여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고 뭐 손 떼면 모르겠는데 유튜브도 찍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관심 애정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어디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유튜브 찍는 목적은 전 세계의 거창 쌀을 좀 홍보함이 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 쌀을 많이 애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 1인당 1년에 55kg 정도밖에 쌀 소비를 안 합니다. 예, 이게 과거에 뭐 120, 140kg 정도 될 때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밀 소비는 지금 뭐 45kg까지 지금 35kg? 45kg죠. 35kg입니다. 35kg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뭐 일본이나 다른 쪽도 제가 비교를 해보면 젊은 층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저쪽으로 밀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이걸 미리 우리가 밥맛이 좋은 쌀로 소비자가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쌀을 만들어내야 이게 경쟁력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농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해서 어떻게 뭐 경제적인 이윤을 취한다 그런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게 논이 없어지면 나라 망합니다. 이건 우리 역사고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밀을 이제 수입한다 지속적으로 했을 때 밀이 흉작이 들었다. 그럼 수출할 거 없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생명줄을 외국에 담보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산업이고 또 이제 공익적 효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수자원을 일단 함양하고 지하수원 함양하고 여름에 온도 낮추는 효과. 지금 도시민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를 녹색 초록을 보고 시골에 한번 와서 논을 확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래서 지금 취농업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게 취농업은 내가 어디서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이전에 그냥 시골에 논에만 하면 평야만 하면 싹 둘러가시면 거의 그냥 치유가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게 우리가 제 생각에는 뭐 한 80만 헥타르 정도로 유지를 해주면 좋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뭐 73만 헥타르, 70만 헥타르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위급한 상태에 좀 놓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직 이제 우리 처장님하고 몇 번 나누셨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방향을 타깃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게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단지장님들하고 리더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생각을 어떤 꿈을 꾸고 실천하시는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 교재는 제가 조금 빡시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다 들으시면 아마 뭐 절반은 주무실 건데 제가 절대 못 주무시게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방법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빡시게 하느냐면 리더는 유능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각 마을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도 야 우리 리더 정말 대단하다. 저분 말이면 너무 따라가겠다는 뭔가 이게 확신이 서는데 리더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이래버리면 그게 앞으로 그 장군의 쌀 산업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그 겨울에 동작물은 재배를 안 하시죠? 호밀 하십니까? 사료용으로.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저쪽에 시범필지 거기 별로는 안 되고. 거긴 안 되잖아. 별로 안 해. 거의 밑에 없습니다. 쪽은 좀 되고. 왜 거긴 안 하십니까? 몇 번 시도를 해도 네. 유채도 안 되더라고요. 물 빠지면 하다 보니까 안 돼. 유채 뿌렸다가 일단 배수가 안 된다 그러지. 그렇죠. 배수 안 되는 거는 배수로를 아니 진흙 땅이어가지고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물을 먹으면 한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돼.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오늘 물장 갔다 하셨구나. 아직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예, 겨울에 그리고 들뜸 현상이 많아요. 얼었다 누웠다 하면서 온도가 다 말라 죽어요. 온도가 안 우리가 맞았어. 지금 서울대를 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시작해요. 타작물은 보리 같은 거 옛날에는 70년대 이럴 때는 보리를 심고 했는데 지금은 보리를 심어도 잘 안 돼. 얼어죽죠. 지금 뭐 보리 품종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들뜸 현상이라 했는데 뿌리가 이렇게 들려버리거든. 네. 썰이 피해를 입으면. 네. 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다시 녹으면서 이게 넘어지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보리바퀴. 보리밟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해라면 아무도 할 사람도 없지만
방법은 진압기 눌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진압기 눌러가지고 해도. 그건 한번 해가 될 일은 아니에요. 예. 그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이제 그 추위에 강한 것이 지금 호밀이니까 지금 상으로 보면 네, 맞아요. 뭐 보리나 이런 애들은 좀 힘들고 그 밀도 사실 강하기는 강해요. 근데 사료작물로 하려고 하면 호밀밖에 없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고 그걸 하면은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 축산농가가 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풀사료, 일명 조사료를 또 곡물사료, 농구사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지금 1년에 800만 톤에서 100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우리 쌀 생산하는 게 380만 톤인데 그거의 2.5배, 3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다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탄소 농법 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천만입니다. 오히려 화학농법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탄소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호미를 재배를 하시면 가을에 그러면 이제 화학비료 우선에 하시고 이것을 이제 축산을 하시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아직 뭐 시간이 하니까 그 분변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걸 이제 퇴비로 완벽히 완숙시켜 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 이제 다 오셨습니까? 이제 한번 모시면 되는데 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럼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이제 했는데, 여건상, 실제 이제 총괄하시는 리더분들만 오늘 참석하시게 되셨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빡시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주환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또 설명하시고 해서 이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농법을 하지만 이게 왜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부터 우리 리더분들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 남북극의 빙하가 높고 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칼라로 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여기를 보시면, 열어놨습니다. 청색으로 벼물 관리, 병해충 방제, GAP까지 오늘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원래 이제 저탄소 친환경 생태농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들은 얘기는 오늘 처장님 오늘 완전히 물을 잠갔다는데 뭐 물감독님이 최고시니까 다른 분들은 물 안 내려 보내주신다는데 근데 원래는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가을장마 형태로 비가 주기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뭐 지금까지 제가 통계 자료나 이걸 봤을 때는 예년보다는 수확량이 한 10%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형태를 봐서는 잘못하면 15%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출수 때부터 시작해서 개화 출수 때부터 수확기까지의 기상 환경, 그 생태 상황이 실제 수량의 70%를 결정합니다. 그 전에 이제 유해분을 하고 요때까지는 뭘 결정하느냐 하면 이 이삭수만 결정할 뿐이지 이삭수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알맹이 나달수, 그 다음에 등숙률, 그 다음 천립중 이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뭐가 결정되느냐? 결정적인 쌀 품질도 여기서 결정돼 버립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온이 또 계속되면 도열병 또
또 예상됩니다. 이 비가 계속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등수률, 예, 병으로 보면 뭐 충이죠, 그거는 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완전 비율 확 떨어집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래 되면. 그러면 기존에 물 중간 악수 안 하시고 물을 그냥 상시로 떼어 두신 분은 절단납니다. 이렇게 태풍하면 딱 부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도복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6일부터 거의 한 달간 지금 중간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다른 데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가 그렇게 깨끗하게 어령이지만 데이터가 깨끗하게 그렇게 나오느냐고. 우리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배수할 때 제대로 배수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비 온다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뭐 일주일 내에 오진 않지 않습니까? 이틀 오고 쉬었다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발, 정산량이 있고 투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게 이제 메탄이 발생되는 게 완전히 뭐 거의 어느 정도 수분이 한 80, 90% 이상 됐을 때 많이 생성되지. 그러니까 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은 메탄 발생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령 같은 경우는 완벽히 원래 실천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수량하고 완전 비율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처장님하고 종무님하고 그 참여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내 쌀의 품위를 평가받아 보겠다 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주시면은 거기에 방법, 이제 수확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탈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백한테 안에 딱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품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 밑에서 이제 챔버식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저는 그 창군이 이제 엄청 가장 뭐 엄청이 아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야의 3페이지 상단 보시면은 이게 벌써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감축 실적 인증서를 작년에 받으셨죠, 그죠? 올해도 이제 또 받으시고 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저탄소농법을 실천하는 곳이다 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이제 뿌듯한 거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하실 때는 우리 쌀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쌀에 있는 전분의 흡수도가 엄청 이 머리에 뇌활력에 엄청 좋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심 다 드셨죠? 예. 그러면은 밥을 드셨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 제일 잘 돌아갈 때입니다. 도시라서 좀 졸리기도 하시겠지만 안 졸리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1 해서 탄소 중립은 2050년 넷지로, 그러니까 제로로 한다. 전혀 배출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하고 기준했느냐 하면 사실은 2018년 대비입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1800만 톤 CO2 해놓고 2018년 대비 27.1%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2050년까지는 1540만 톤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대비 30이 약 8% 정도입니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요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벼하고 축산하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 재배하고 축산해서 이것을 실천을 하셔가지고 2050년까지는 2018년 기준에서 약 38%의 탄소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단순호흡을 해서 숨을 좀 적시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서 많은 목표 달성을 하자 이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단 관계,
갈로 해서 중간 물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 연장과 논물 약계 걸레대기입니다. 그 지금 그 약계 걸레대기 다 하셨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떼고 그냥 놔뒀다가 여기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씩 하셨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완벽히 이제 실천하셨고, 그 근거 자료는 전부 사진으로 일부 대표 필지 다 찍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우리 총무님이 알려주셨나? 그 현장에 가면은 어퍼를 딱 깔면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퍼를 깔면은 이제 현장에서 거기 필지가 나오고, 예, 시가 나오고 다 나오니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펄들이 거창이 정말로 선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자료들은 다 이제 리더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만지작 하시다가 잘못해가 삭제하시지 말고 남겨두시고,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최종 또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거기에 첨부할 수 있게끔 뭐 다는 안 주셔도 됩니다. 몇 개만 해서. 그래서 또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전 세계에 우리 거창쌀이 정말로 저탄소농법을 실현한 쌀이다. 그래서 수량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4페이지 밑에 거 한번 보시기 바라면, 4함에서 2019년 FAO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1046만 톤입니다. CO2 기준으로. 여기서 벼 재배는 두 번째 줄을 보면 주요 배출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상시 담수는 뭐냐면 계속 물을 떼두는 겁니다. 관행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물 욕심 많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중간 물떼기를 이제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1주에서 3주에 따라서 약 50%에서 80%까지 이렇게 탄소 배출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저희들 실험 결과도 그렇고,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 과학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업 연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농업 연구 기관이 USDA라고 합니다. US 미국 Department of Agriculture인데,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우리가 임팩트 있게 연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USDAR에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뭐 농촌진흥청 하면 놀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기관이 이제 농업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전 기관이 다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의 연구의 방향이 지구온난화에 거의 한 30%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만큼 무섭고 여기에 지금 대응해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벼 논물 관리는 관행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 63% 저감하고 농업용수는 최대 29% 절감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물 사용량이 29%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논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보면, 공익적 기능에서 보면 배수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토 파시기를 이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완전 투수가 어느 정도 되게끔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제 비가 안 온다, 한 뭐 2개월, 3개월 안 오면은 물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땅 말고는. 그래서 지하수를 팠을 때 50m, 30m만 파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물은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땅 속에. 그래서 이제 직파재배도 하고 무경운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선에는 심토 파쇄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심토 파쇄기를 어떻게 보면 전체로 다 해가지고 완전 밭을 만들어 놓으면 배수가 너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이란 말씀은 그러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하시든지 4분의 1 정도 하시든지 저도 아직 정확한 여기에 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일단 유사시에 이 물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저수지에 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이 저수지의 물들이 다 하천, 강, 바다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물에 또 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괜히 바다에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땅속에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수지는 지금 이제 감독님 하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 비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걸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꼭 그 심토 파쇄기를 활용을 해서 땅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토 파쇄기 말고 농법으로 만약에 무경운 이양을 혹시 하실 분 계시면은 제가 유튜브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경운 이양 안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우리 저 회장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 됐다. 아니 제가 그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죠. 뭐 힘든데 힘든 거 없이 헤쳐나갈 길이 어렵거든요. 지금은 아주 솔직히 모든 기계화된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제한이기 때문에 우선에 제가 볼 때는 심토 파쇄기 여기에 일단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페이지 갑니다.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하면 또 주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저탄소 비어 농물 관리 기술 사업 배경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우리 예산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절대 사수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이제 3년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도에 이제 강원도, 경기도, 충남부, 전남부, 경남부 이렇게 해서 8개 이제 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연구기관은 이제 한경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서울에 한경대 아시죠? 예. 그 경기도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거점 국립대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경상도는 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은 경북대학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메탄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이행률을 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뭐 단지장님들 안 계실 때 저희들이 뭐 다 이행률 몇 프로인지 조사 다 했습니다. 예, 했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가 100%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이제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지금 22년도 농물관리 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서 지금 의령 북류는 113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8헥타르고 지금 거창은 면적은 100.5헥타르죠. 예. 참여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93농가. 93농가죠. 그러니까 한 20농가 정도 뭐 차이가 나긴 해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 상으로는 93농가가 이제 등록이 되셨는데 대표 필지는 94농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3농가 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품종은 이제 의령은 쇠청무가 주로 많습니다. 네. 여기는 쇠청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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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상강 쪽이 이제 많으니까 품종은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서도 협조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또 잘 되고 있고. 자, 원래 그 레이저 균팽기 구입을 못 하셨죠? 그 이제 지금 그 앞으로는 레이저 균팽기를 해서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레이저 균평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지금 로타리 그 균팽기 있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기계가 있으시죠? 물 로타리 균팽 작업하는 거 있으시니까 네, 그거 쓰시고 요걸 이제 균팽 작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지금은 이제 제초제를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구독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초제가 완전히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과거에 뭐 근삼이라든지 이런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뭐 2,4-D 자꾸 했는데 그건 상당히 좀 위험했지. 지금은 요즘은 아주 괜찮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괜찮으냐면 지금 거의 경력 처리제지 않습니까? 경력 처리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 오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해도 농약 쳤는데 이래 나오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진국, 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종자 자체가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 뭐 옥수수, 콩 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냥 막 솔직히 들어붙습니다. 그냥. 그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은 이제 GAP라도 하자. 친환경 하면 좋은데 근데 친환경의 가장 핵심이 제초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제초제 안 쓰려면 왕우렁이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왕우렁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안 하시죠? 하는 거 조금 쓰고 있는데 요새 왕우렁이가 좀 게으르더라고요. 이제 왕우렁이가 게으른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왕우렁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이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 10명을 데리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아주 쉽게 가면서도 일을 잘하고 성과를 1000을 내는데 어떤 데는 직원 100명을 데리고도 500도 효과를 못 내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기업체들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리더의 능력에 딸린 거거든요.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 모 회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50명입니다. 정확히 54명. 54명인데 매출은 500억이 넘습니다. 그 1인당 10억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 1인당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1인당 1억입니다. 그러면 50명이면 50억 매출이 끝입니다. 그런데 10배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 경영이고 헤드의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리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 분들보다 더 노력하셔야 되고 뭐 또 머리도 많이 아파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왕우렁이를 어떻게 이제 직원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일해라 하고 논에 풀어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운다는 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잘 나가요. 예? 집을 잘 나가요. 집을 나가고 뭐 그러니까 우리 관리 잘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왕우렁이 농법 하시는 분들 쭉 돌아보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왕우렁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부해라 하면 공부합니까? 안 하거든요. 얘는 뭐 박지성, 손흥민이를 능가할 축구를 해야 될 애인데 책상에 앉아나 보십시오. 몸이 건질건질해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얘 바보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왕우렁이 특성은 뭐냐면 얘가 초식성이라는 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큰 풀은 못 뜯어먹습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큰 풀하고 작은 풀 부드러운 거하고 굳힌 거 있으면 부드러운 거 먹으려 하지 오신 거 그거
보신 거는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터프한 겁니다. 러프한 거. 못 먹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때 얘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바르당 몇 킬로 투입하십니까? 3킬로? 3, 4킬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니는 걸 다 보시면은 길이 물이 있어야 다닙니다. 물 없으면 아예 못 다닙니다. 그럼 레이저 균평 작업 안 해놓고 그냥 대충 로타리 쳐놓으시면 이 잡초란 애가 조금만 높으면 옛날에 우리 육도 했지 않습니까? 밭벼, 상도라고. 그럼 형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어르신 없습니다. 90 넘어야 어르신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밭에 심어 놓으시면은 잘 자라죠. 뿌리도 깊게 내리는데 문제가 뭐냐? 전부 풀이거든요. 풀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왕우렁이가 물이 있어야 다니는데 물을 나는 열심히 된다고 됐습니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풀이 더 듬뿍한데 나중에 가을에 또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덮어버립니다. 네. 그게 왕우렁이거든요. 그는 왕우렁이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잘 못했다. 첫 번째 왕우렁이가 다니는 길을 완벽히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실수는 그러니까 레이저 균평 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왕우렁이를 투입하라는 때가 이제 말씀을 딱 드리면은 그 밖에서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여한 동무, 저 동무, 한 3군 대충 보고 그냥 가시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생각하십니다. 내일 아침 되면 얘가 뭐 없거든요. 없으면 우렁이 다 갔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 필지 보통 기본이 600평, 800평 아닙니까? 네. 그 세 군데 떨어뜨리, 뭐 한 100군데 떨어뜨리 놓고 제가 그 뭐라 그러지? 똑같이 균일하게 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료를 살포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쫙 한 번에 지나가면 고르게 살포가 되지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손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리도 보면 덤석덤석 옛날에 이 발이 깡고 이게 하면 머리 뭐 집 파먹듯이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나갈 때 쫙 하고 요 비료를 3등분해서 쫙 하고 나서 다시 거꾸로 2분의 1 갖고 또 하고 3분의 1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이런 식으로 가고 해서 완벽하게 했지 않습니까? 왕우렁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800평 한 필지 같으면은 3발 20, 300평이 10헥타르니까, 10아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900평 잡고 그러면 30아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우렁이를 아마 1000평 잡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0한 2kg, 15kg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죠? 그 성패, 중패? 하여튼 7패가 제일 좋은데 로타리 칠 때 막 넣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실라 하죠. 그렇죠. 예, 가격도로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 지금 위천 같은 경우는 그 우렁이를 하면은 사실상 이 보조가 보조도 있지만은 작업감이 많아서 그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친환경 해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 나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걸 이제 뿌리실 때도 언제 뿌리시니 해그름에 뿌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핵이라는데 두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사진도 찍어놨는데 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서 내 밥 들어가네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뿌려놓고 가시거든요. 간 사이 얘는 인간 폭격을 해버립니다. 20마리씩 30마리씩 그냥 와서 인간 폭격하면 나중에 껍질만 남아있는 거 안 보이시던가요? 실제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해그름에 딱 뿌려놓으시고 그러면 얘 밤에 그때 뿌리는 순간에 이동하거든요.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야 됩니다. 800평 같으면은 적어도 50평에 한 무대기
그래 한 무더기도 그냥 푹 바가지 떠서 푹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두세 발짝 들어가서 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거의 균일하게 퍼집니다. 그때는 물을 약간 심수를 하십시오. 최소 5cm 이상 약간 심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렁이가 일을 잘 할 겁니다. 우리 사원이 우리를 돕는 사원이 돼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이제 논 필지마다 잡초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왕우렁이 얘가 나중에 먹을 게 없다. 과잉제 투입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배를 깔아 먹습니다. 그걸 물도 깊게 되면 위에 올라타가지고 뭐 다 깔아 먹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 지난주에 이제 국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왕우렁이 뭐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지만 거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우렁이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면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도마몽각에 망을 다 치료하죠. 네. 다 잡아주기로 그래, 다 뭐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못 넘어가게끔. 지금 월등히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넘어가서 물 따라 이동하니까 다른 데 해를 미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뭐 와문이 그때 한창 할 때 그제에 계시는 분 질문을 하시더라고. 교수님, 우리는 왕우렁이 하라 해서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물마대에만 올라와갖고 배 다 깎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월등히 되니까 겨울에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여름에 봄 딱 되니까 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이제 내 살판 났다고 올라오는 거죠. 그 모를 딱 심으니까 배 다 깎아먹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파를 하십시오. 건답 직파를. 그럼 교수님 잡초는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럼 뭐 농약 치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왕우렁 한테 모아서 잡아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도 경접살포 친환경 안 하는 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되셨죠? 이제 내지 김평 작업은 근데 제가 이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숙달된 분들은 하루에 뭐 8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7개 정도 합니다. 하시는데 그 트랙터도 좋아야 됩니다. 트랙터 하면 오래돼가지고 힘 안 나는 거 덜덜덜 하는 게 이거 아마 한참 걸립니다. 근데 트랙터 뭐 좀 큰 거 70마리 이상 되고 아무거나 딱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상태가 고르거든요. 고르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건 또 토성에 따라 다르긴 해요. 예, 진흙 땅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먼저 보리 심듯이 고랑을 먼저 내놓으세요. 중간중간에 내놓으시고 어느 정도 배수를 시키고 논을 말린 상태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시려고 하면 심토 파수기를 한번 먼저 하시고 하시면은 아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이용하여 필지별, 생육 단계별 물관리 사진 수집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분들이시니까 꼭 이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논 상태, 이제 물관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 맨 아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탄소 농물 관리 농가 자체 기술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의령은 원래 그랬습니다. 의령은 원래 저탄소 이제 신청을 했고 실천은 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거창은 작년에 벌써 이제 다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거 하시고 이게 이제 GAP 인정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이 전봇대 하나 없는 그 평양, 그죠? 이걸 이제 더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여기 농까지 가면 더 좋은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GAP라도 시키면 안 된다. 예? 그거 시키면 안 돼. 시키지 말까요? 그냥 그 유튜브 찍지 말까요? 아니, 저는 세계 홍보하려고. 필요 없는 그걸 바로 보고 싶다. 예. 아니 지금 전투대가 없으니까 예. 사실 우리 나는 그 가슴이 있는데 예. 알고 있지. 피해가 많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처장님하고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저도 이래 보면 그 사과가 너무 탐스럽더라고. 거창 사과로서 제가 꼭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에 보면 제가 하나 먹고 싶은데 제가 아니 또 이겨서도 마찬가지고 누명 써서 안 돼. 저 스타일이 저하고 좀 비슷무리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드릴 데도 없고 방법이 없어가 이제 다음에 그래 할게. 그래. 아니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정도로 거창 사과가 뭐 지금 사과 14.5%. 지금요 그 수학은 언제 하십니까? 수학은 저 앞에 또 하고 지금 올사가 설주를 한번 했어. 석줄 남았어요. 그 이제 사과하면은 거창 제 고향이 이제 밀양 얼음골. 제 얼음골은 고향은 아니지만 얼음골.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지금은 청송. 청송 네. 공개 저희가 그러니까 전부 이제 추운 쪽으로. 그러니까 밀양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음골도 조금 아래쪽에는 좀 거시기 하다. 그 해발고도 적어도 600m는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기후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밥맛도 자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미국에 무슨 그 LA에 뭐 왜 경기도 2,000미가 뭐 있습니까? 예? 경기도 2,000미가 LA에 있다니까. LA에 우리 교표분들이 3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2,000미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거기에 연구소에 2,000미가 있다니까요. 포대가 있어요, 포대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하다는 겁니다, 경기 2,000미가. 경기도 2,000년은 내가 황금률살. 네. 토질 자체가 원은 있어요. 그래 황금들 여기 예? 황금살. 원이, 우리, 원어. 예, 물리 우리 낀다. 항상 끼가 있는 그 원은 다른 원 스타일이고. 모르지 또 황금살 이래놓으면 그래서 그런가 브랜드를 만들어놔. 그거는 저 파이브 고양이 가조야? 포크레이로 고양이가 뽑으면 땅에서 물이 쏟아오고 가조에 보통 제가 이제 그 제가 나중에 그 말씀드릴 때 미질 말씀드리려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잠도 덜 주무시고. 자 2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질의 및 응답에 왜 미질이 떨어지는가, 어떤 품종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2,000미가 밥맛이 가장 좋은데 그 왜 좋는가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양이 식양토 또는 식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게 지금 내리시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지 그것만 있을까? 제가 눌렀다가 다시 결동 안에 생각을 다 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쌀이 더 맛있더만. 찰기가 없었고 심은 거.